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타지키스탄과 요르단의 8강 진출, 그리고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의 조기 탈락이라는 이변이 연출된 가운데 일본과 이란, 그리고 한국과 호주의 8강전 대결이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서아시아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역시 쉽지 않은 16강전을 치렀는데요. 시리아와 16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고전 끝에 간신히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와중에 핵심 공격수 메흐디 타레미가 퇴장을 당하며 전력 공백이 생긴 채 8강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란의 8강전 상대인 일본 역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바레인을 가볍게 제압하긴 했지만 대회 기간 중 핵심 선수인 이토 준야가 성폭행 피소를 당하며 팀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일본과 이란은 어떻게 8강에 올랐는지, 그리고 양 팀이 맞이한 최악의 상황은 왜 일어났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전을 펼쳤던 팀들이죠. 16강에 올랐던 한국, 일본, 호주가 무리 없이 8강에 진출했고, 또 당시 본선에 참가했던 이란과 카타르 역시 8강에 올랐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최강팀 우즈베키스탄도 8강에 진출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타지키스탄이 사상 첫 본선 진출, 사상 첫 승리에 이어 사상 첫 8강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요르단이 이라크를 제압하고 8강에 올라오면서 이번 대회 최대 돌풍의 팀 중 하나가 됐는데, 타지키스탄과 요르단 모두 돌풍이잖아요. 둘 중 한 팀이 4강에 오르게 됐으니 최소한 4강에도 돌풍의 행보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이 속했던 2조에서 1위를 차지했던 바레인을 3대1로 제압했는데, 우리 역시 바레인을 이렇게 제압을 했었던 바가 있죠. 그리고 이란은 시리아와 1대1로 비긴 뒤에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승리하면서 8강에 올랐는데요. 우선 일본의 경기를 살펴보면 확실히 바레인을 압도했습니다. 바레인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바레인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2조의 1위를 차지할 정도의 경기력은 아니었다고 봤거든요.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물론 선전하긴 했지만 패배를 당했고, 또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도 경기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넣고 이기긴 했지만 말레이시아가 결정력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바레인을 충분히 잡을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다만 마지막 경기에서 1, 2차전에 많은 힘을 쏟아냈던 요르단을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1위로 16강에 오르게 됐던 것인데, 이번 경기는 확실히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점유율에 있어서 일본이 53.4%로 앞섰고, 슈팅 숫자 13대7, 유효 슈팅은 5대2로 크게 앞서면서 거의 바레인에게 이렇다 할 기회를 내주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는 여전히 일본 대표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는 골키퍼 스즈키 자이언이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경기 전반 31분에 도안 리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조금은 일찌감치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 후 전반 36분 셀틱 미드필드인 하타테 레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모리타를 투입해야 했던 부상자 발생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초반에 쿠보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는데요. 64분에 우에다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경기가 알 수 없는 양상으로 흘렀고, 이때부터 조금은 바레인이 이제 2대2 동점으로 가져가서 영장전까지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 직후 68분에 미나미노와 미토마가 들어오면서 특히 미토마 선수의 측면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어지면서 72분 우에다 선수의 쐐기골이 나오고 일본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경기 일본의 이제 포진을 살펴보면 4-3-2-1 포메이션, 크리스마스 트리오에 가까운 전형을 썼는데요. 우에다 아야세가 지금 아사노 타쿠마가 여전히 최악의 컨디션을 보이면서 이날도 교체로 나와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부진한 모습 보였거든요. 완전히 밀려나면서 우에다가 이제 확실하게 주전 스트라이커로서 자리를 잡았고, 또 왼쪽에는 나카무라 케이토, 오른쪽에는 도안 리치가 더 날카로운 모습, 그리고 훨씬 더 노련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전 공격수로 자리를 잡았어요. 주장인 엔도 와타루가 원볼란치에 가깝게 움직이고, 타케 쿠보 선수, 이제 쿠보 선수가 이제 오른쪽 메잘라 역할을 맡는데 거의 중앙 지역에 좀 이제 프리롤을 맡으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엔도와 쿠보가 2선과 3선을 오가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쿠보 선수의 경기 전개 영향력, 조율 능력이 점점 빛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백 라인의 왼쪽에는 나카야마, 오른쪽에 마이쿠마, 센터백은 토미야스와 이타쿠라가 이제 포백의 주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후반전에 일본은 꽤 많은 선수들을 교체하고 투입하면서 체력 안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 좀 주목할 부분들이, 미토마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교체 출전했던 것이 호재이긴 하지만, 본래 이제 일본 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서도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쳤던 것이 이토 준야였고, 또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오히려 미토마나 쿠보 이런 선수들이 후보로 밀릴 정도로 대표팀에서의 영향력과 존재감은 이토 준야의 오른쪽 측면에 속도감 있는 공격이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이 이토 선수가 선발 명단에 빠진 것은 물론이고 교체 출전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경기력이라든지 부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일본에서 나온 바로 이 뉴스, 데일리 신초에서 나온 이토 준야의 성폭행 피소 사태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1월 31일에 나온 정말 이 경기를 앞두고
나온 뉴스였는데요. 이 뉴스를 보면은 이토준야가 이제 형사 고소를 당했다. 성가해, 성폭행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피해 여성이 대량의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토준야가 호텔로 데려가서 강제로 이제 성관계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회 기간 중에 이 이제 형사 고소가 발생을 했고 이 일도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3년 6월 21일 새벽 오사카의 나카노시마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또 기간이 일본 대표팀의 A매치 소집 기간이었고 일본과 페루의 경기가 끝난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토준야가 음식점에서 이 여성을 만났고 또 동행인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동행인 본인의 동료 그리고 동행인 그 여성의 지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가운데 이토준야가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술을 마시다가 호텔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토준야가 이 두 명의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이후 성적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분들이 이제 이토준야가 이미 2021년 11월에 본인이 이제 반지를 낀 모습과 또 일본의 전통 옷을 입은 아내의 이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일반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유부남인 이토가 일본 국가대표 소집 기간 중에 이제 여성을 이제 만나서 불륜 관계를 가진 것도 문제인데 이것이 성폭행이라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이고 이 사태는 뭐 앞으로 이제 축구 선수로서의 생활까지도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팀을 당장 뭐 떠나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토준야는 일단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관계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동의를 한 관계였다. 그러니까 이제 불륜은 맞을 수 있지만 본인이 이제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봐야 되긴 하나 일단은 이게 민사고소가 아니라 형사고소이기 때문에 증언도 있고 증인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아직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토준야가 대표팀에서 갑자기 쫓겨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모리아스 감독이 이번 경기 이토준야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고 바레인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현지 취재진들이 이제 이 관련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당연히 이토준야는 믹스 조언을 그냥 지나쳤고 모리아스 감독도 이제 이토와 관련된 내용은 언론에 나온 것밖에 나도 모른다. 나도 뭐 가능하다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아는 게 없다. 나도 이제 들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태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어찌됐거나 대회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토를 쓸 수 없는 부분뿐 아니라 팀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러한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쿠보 선수가 이토준야 이상의 경기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 미토마 선수가 마침내 부상을 털고 첫 출전을 했다는 점은 일본이 이토준야 없이도 남은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긴 합니다. 이 경기 전반 9분에 쿠보 선수의 코너킥을 우에다가 헤더로 연결한 상황을 골키퍼가 선방하지 않았다면 일찌감치 선제골이 나올 수 있기도 했는데요. 전반 31분에는 엔도의 패스를 받은 오른쪽 풀백 마이쿠마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온 것 도안 리치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이 공을 밀어넣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49분 후반 초반이었는데 쿠보 선수가 강한 전방 압박으로 직접 공을 따낸 이후 중앙으로 공을 밀어줬고 이 과정 속에 연계 플레이가 바레인의 수비에 차단됐지만 흘러나온 공을 쿠보가 빠르게 낚아채면서 골문 구석으로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때려서 2대0을 만들었어요. 쿠보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세트피스도 담당하고 압박도 하고 패스도 하고 골까지 넣는 그런 활약들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4분 하지만 바레인이 코너킥에서의 헤더 공격에서 스즈키 자이언 골키퍼가 또 한 번 아마추어 같은 펀칭 미스를 하게 됩니다. 이 펀칭이 하늘로 치솟았으니까 수비에 가담해있던 공격수 우에다 선수가 이 공을 걷어내려고 했는데 스즈키 자이언도 이 공을 걷어내려고 하다가 둘이 함께 엉키고 또 엉킨 과정 속에 우에다의 머리를 맞고 자책골이 되는 정말 프로 레벨은 물론이고 국가대표 레벨, 아시안컵 같은 레벨, 심지어 아시안컵 16강전 레벨에서 나올 수 없는 실책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골로 인해 흔들렸던 일본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미토마가 들어오면서 미토마의 속도감에 바레인이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일본이 쐐기골을 넣었는데요. 72분에 오른쪽 풀백 마이쿠마의 패스를 받은 우에다가 3명의 바레인 선수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문전 우측까지 질주해서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이제 3대1의 쐐기골을 만들었죠. 하지만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많은 바레인 선수들이 후반 중반 이후는 많이 지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였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피지컬 컨디션이었어요. 일본이 이번 경기를 완승을 안정적으로 거두긴 했지만 일본의 경기력이 뛰어나거나 일본이 잘했다기보다는 바레인이 조금 부진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다만 미토마 선수는 분명히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주목되는 장면인데 비록 이제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왼쪽 측면에서 본인이 무려 3-4명의 바레인 선수를 혼자만의 기술과 페인팅과 속도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무인지경의 동료 선수들에게 패스를 했는데 동료 선수가 이거를 미끄러지면서 골키퍼 1대1기를 살리지 못했던 장면이 있었죠. 이 장면 외에도 무려 22분의 교체 출전 시간 동안 4차례의 드리블 돌파 시도 중에 3차례를 완벽하게 성공했고 볼 경합도 6번 중에 4번 성공할 정도로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임팩트를 남기면서 이토준야가 없더라도 미토마가 뛰면 된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 경기 이후 열린 이란과 시리아의 경기는 이변이 연출될
될 뻔 하다가 승부차기 끝에 이란이 극적으로 8강에 올랐는데요. 일본과 이란이 8강에서 만나게 된 가운데 이토 준야가 없는 일본보다 타레미가 뛸 수 없게 된 이란의 상황이 더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날 경기 전체 기록을 보면 이란이 57%로 볼 점유율에서 앞섰고 슈팅 숫자도 20대 10, 유효 슈팅도 12대 4로 훨씬 앞선 것은 맞지만 액토르 쿠페르 감독이 이끌었던 시리아가 정말 실리적이고 끈끈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전반 34분에 타레미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전 64분 시리아의 영웅 오마르 크리빈 선수가 또한 페널티킥 동점골로 응수하면서 치열한 접전이 연장전까지 이어졌는데 특히 주목할 부분들이 타레미의 불필요한 퇴장이었습니다. 타레미 선수가 사실 후반전 81분과 후반 추가 시간 1분, 10분 사이에 어이없이 두 번의 경고를 받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하게 되는데요. 사르다르 아주문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문전으로 침투하면서 분명히 노골적인 걸리지 않았는데 페널티킥을 얻기 위한 불필요한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인해 한 차례 경고를 받은 이후 후반 추가 시간에는 상대 공격수의 배후 공격을 동료가 빠뜨리자 본인이 나서서 차단하는 과정 속에 너무나 또 노골적으로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면서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하고 말았어요. 팀이 8강에 올라가더라도 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이 장면 이후 완전히 체력적인 우세를 가진 시리아가 경기를 몰아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타레미가 굉장히 씁쓸하고 좀 심울한 모습을 보였고 눈물까지 보였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 진행된 승부차기에서 이란은 5명의 키커가 완벽하게 성공을 시켰고 또 베이란 반드 골키퍼가 시리아의 주장인 유세프의 킥을 또 완벽하게 읽고 막아내면서 승부차기 완승으로 8강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사우디와의 승부차기를 정말 잘 치르긴 했지만 이란 선수들 정말 대단했어요. 안사리파드, 레자이엔, 에브라임이, 토라비, 하지사피까지 강하고 정확하게 구석을 빵빵빵 찌르는데 정말 빗나갈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란과 결승에서 만나게 된다면 승부차기는 정말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벽한 승부차기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란은 사르다르 아주문이 최전방에서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가에디 그리고 처진 스트라이커로 타레미, 오른쪽에 자한 바크시가 뛰고 있고 또 유럽파인 고도스와 에자톨라히가 2명의 올란치로 뛰고 하지사피, 쇼자 칼릴자데, 체스미 그리고 레자이안이 포백을 구성하고 베이란 반드가 골문 지키는데 이 타레미가 이제 포르투갈 최고의 골잡이잖아요. 지금 인터밀란으로 이적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 상태인데 이 타레미 선수가 빠진 공백은 또 다른 유럽 경험이 있는 또 안사리파드가 채울 수는 있지만 분명히 타레미의 결정력과 타레미의 포스트 플레이와 타레미의 연계 능력이 빠지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득점왕 경쟁 상황을 보면 이라크가 탈락한 가운데 여전히 아이만 후세인이 6골로 선두이지만 이제 살아남은 선수들이 이제 쫓아오고 있어요.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 4골, 일본의 우에다도 이번 경기 득점으로 4골이 됐고 이란의 타레미가 일본과의 8강전은 못 뛰게 됐지만 이강인 선수의 3골과 동률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선수들이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소파스코어 기준 선수 평점에서는 현재 아크람 아피프가 8.45점으로 선두, 이강인 선수가 8.38점, 황인범 선수가 7.73점으로 이제 탑3를 차지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도 7.60점으로 6위인데 대회 MVP는 결국에는 우승을 이루는 팀의 선수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8강전이 확정이 된 가운데 이제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가 우승 확률을 조정했는데요. 일본이 25.4%로 여전히 1순위이고 한국과 8강에서 만나는 호주가 우리보다 더 높은 이제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20.3%인데 우리 라인에서는 이제 한국과 호주 이 8강의 경기 승자가 결승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개최국인 카타르가 17.9%, 한국이 4순위인 16.6%이고 이란이 7.4%인데 아마도 타레미의 퇴장 여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국과 이란이 16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치르는 체력적인 좀 부분도 소진이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과 호주가 이 8강 대결에서 웃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팀이 결승에서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일본의 우승 배당률이 여전히 2점대로 가장 높은 1순위로 꼽히고 있고 대한민국이 3.75배 그리고 4배 정도로 2순위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6배, 이란이 6배니까 결국엔 일본, 한국, 호주, 이란 이 네 팀의 8강전 결과가 이제 우승 향방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8강전은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월 2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타지키스탄과 요르단의 경기에 이어 2월 3일 토요일로 넘어가서 0시 30분 호주와 한국의 경기가 있고요. 2월 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이란 대 일본 그리고 2월 4일 일요일 0시 30분에 카타르와 우즈베키스탄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강전은 2월 7일 0시와 2월 8일 0시, 결승전은 설 연휴인 2월 11일 0시에 펼쳐지니까 대부분 보기 좋은 시간대에 열리게 됩니다. 과연 우리 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호주와의 8강전 2015년 아쉬웠던 결승전 패배에 서력을 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아시안컵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